네, 그래서 일단 단백질 항상성이 뭐냐. 항상성이라는 얘기는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 몸이 뭐 예를 들면 혈압을 예를 들면 항상 120에 80이 딱 되진 않잖아요. 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. 이걸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동적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는 몸의 능력과 그 상태를 항상성이라고 해요. 항상성을 유지한다.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. 그래서 단백질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걸 단백질 항상성이라고 하고 이게 뭐냐? 단백질이 합성, 만들어지고 접힘, 이게 뒤에 간단히 보이지만 단백질이 이렇게 그냥 만들어져서 끝이 아니라 잘 접혀서 3차원 구조를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. 그게 또 수송, 적절한 위치로 보내지고 닿았으면 잘 분해되고 이런 합성과 접힘과 수송과 분해가 최적의 상태로 잘 유지되는 것을 단백질 항상성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단백질 항상성의 주요 요소가 세 가지가 있어요. 이제 샤페론이라고 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졌을 때 이게 3차원 구조로 잘 접히고 또 이렇게 수송되기도 하고 이 좀 변성된 단백질을 복구하는 데 기여하기도 해요. 이 샤페론 시스템. 그다음에 또 유비키틴 프로테아좀 시스템. 뭐 용어는 좀 어려운데 별건 아닙니다. 그냥 아무튼 손삭된 단백질을 딱 표시를 내서 싹 분해해버리는 거를 유비키틴 프로테아좀 시스템이라고 해요. 예. 그리고 이제 오늘의 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자가포식과 라이소좀 경로라고 있습니다. 이거는 이 아까 유비키틴 프로테아좀 시스템은 그냥 다 쓴 단백질, 잘못 접힌 단백질 자체를 쏙 분해하는 거라면 요거는 단백질이 막 뭉쳐서 이상하게 만들어졌다. 또는 뭐 예를 들면 세포 안에 저번에 얘기했던 미토콘드리아 같은 기관이 오래돼서 못 쓸 때 그거를 이제 잘 분해해서 없애야 되는데 이건 분자량이 크고 크기가 크니까 이런 유비키틴 프로테아좀으로 안 되고 그거를 파고좀 라이소좀이라고 해서 큰 걸로 둘러싸가지고 분해하는 거를 말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자가포식 라이소좀 경로 이렇게 세 가지 경로가 있다. 이렇게 이게 세 가지 경로가 단백질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 그림은 뭐냐면 혹시나 조금 생물학을 조금 깊이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. 우리가 쉽게 말해서 아미노산이 우리가 단백질을 먹으면 아미노산을 분해돼서 몸에 들어와서 그게 또 이렇게 아미노산이 뭉쳐서 단백질이 된다 정도는 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그 아미노산이 단순히 이렇게 쭉 뭉쳐가지고 단백질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여기 뭐 2차 구조, 3차 구조, 4차 구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3차원의 입체적인 구조를 만들어서 이게 한 줄로 쭉 만들어진 다음에 그게 약간 꼬이고 접히고 해서 아주 예쁜 구조를 만들어야지 제대로 단백질이 기능을 해요. 그래서 단백질의 접힘과 꼬임, 3차 구조가 중요하다.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 그게 요 그림이 결국 오늘 단백질 항상성에서 제일 중요한 그림입니다. 요 윗부분에서 아무튼 뭐 이제 아까 핵에서 DNA, RNA를 거쳐서 이 라이보좀에서 아미노산을 가져와서 단백질을 만들어요. 그러면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그게 이렇게 처음에 약간 꼬인 상태를 만들어지고 이 샤페론이란 것들이 이 단백질이 왼쪽에 이게 정상적인 경로거든요. 잘 꼬이게 만들어줍니다. 그럼 이 단백질이 뭐 세포의 구조 역할도 하고 효소로 대사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잘해요. 그리고 역할이 끝나면은 이제 UPS 시스템, 아까 유비키틴 프로테아션 시스템에 의해서 분해가 됩니다. 그러면 또 이제 재활용이 되거나 뭐 다른 데로 배출되거나 그렇게 되겠죠. 근데 요 단백질이 잘못 꼬여요. 잘못 꼬이게 되면 아까 그 샤페론이란 게 요걸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서 잘 꼬이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잘못 꼬인 게 제대로 풀어지지 않으면 아까 UPS 시스템이 유비키틴 프로테아좀이 얘를 분해시켜버려요. 그래서 뭐 재활용되거나 다시 만들 수 있게 해버리죠. 근데 이제 이 단백질이 단순히 잘못 꼬이는 정도가 아니라 하필 이게 막 이상하게 막 뭉쳐버려요. 큰 덩어리를 이룹니다. 뭐 올리고마 아밀로이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큰 덩어리를 뭉쳐버리면 역시 샤페론이 최대한 요거를 끌어내서 고치고 안 되면 아까 말한 자가포식이 이거를 싹 먹어가지고 결국 분해시켜줘요. 그게 이제 자가포식 시스템입니다. 요 세 가지 시스템이 단백질 항상성 유지에 중요하다. 이제 그 그림이에요. 요게 그래서 결국 핵심 그림이 되겠고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샤페론 시스템이에요. 이 샤페론이 원래 불어의 샤프롱에서 왔거든요. 어원이. 원래는 머리 덮개 이런 뜻인데 이 샤프롱이 널리 쓰인 거는 약간 19세기에 당시에 뭐 이런 귀족 그 여성들이 사교계에 데뷔를 했을 때 옆에 이렇게 좀 가디언처럼 그리고 보호자처럼 붙어서 조언도 해주고 뭐 불미스러운 일 없도록 막아주고 그런 일종의 보호자를 샤페론이라고 샤페롱이라고 불렀어요. 불어로 샤프롱, 영어로 샤페론.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여기 옆에 샤페론이 탁 붙어서 조언을 해주니까 남성분이 와서 얘기를 해도 눈도 안 맞추죠. 근데 반대로 이 샤프롱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여기 이렇게 졸고 있죠. 이분은 이미 벌써 다 넘어왔죠. 그래서 이렇게
옆에 이 샤프롱의 어원은 이렇습니다. 근데 요게 이제 단백질에 쓰인 거예요. 단백질에서 이 샤프롱처럼 잘 접히고 잘 운송되게 도와주는 그 분자를 이렇게 부른 거예요. 샤페롱이라고 요걸 떠와서. 그래서 요게 그 그림인데, 그래서 단백질이 아무튼 좀 잘못 접히면 잘 접히게 유도해 주기도 하고, 또 꼬여 있으면 그 중에서 안 된 거를 막 하나씩 풀어내기도 하고, 요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그 샤프롱이다. 요 샤프롱을 그리고 열충격 단백질, 히샥 프로테인이라고 부르거든요. 이것도 굉장히 유의미한 발견이었는데, 이 히샥 프로테인, 열충격 단백질의 발견에 또 재밌는 스토리가 있어요. 이 당시에 이 페루시오 리토사라는 이탈리아의 아마 박사학위를 받고 있는 분이셨던 것 같은데, 그분이 옛날에 이제 우리가 DNA나 단백질 연구에 초파리를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. 그 초파리를 키우던데 잘못해서 온도를 좀 높여놓고 퇴근을 한 거예요. 근데 다음날 왔더니 초파리 다 비실비실하고 엄청 혼났겠죠, 교수님한테. 근데 어쨌든 이게 아까워서 요거가 뭔가 변화가 있을까 해서 연구를 하다가 어떤 단백질이 얘들한테 많이 생성된 걸 발견된 거예요. 이 단백질이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해서 열충격 단백질이라고 이름 붙이고, 당시에 그 유명했던 또 네이처즈 이런 데 투고를 했는데, 아예 뭐 초파리 단백질이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서 거절됐어요, 출판이. 그런데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연구해서, 이 열충격 단백질이 아까 말했던 이 샤페론 단백질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, 초파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동물들,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까지도 중요하다. 그걸 밝혀냈어요.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논문들을 많이 실으셨고, 이 샤페론 시스템이 그래서 아직 노벨상을 받지 못했지만 노벨상 전단계 이 레스커상이라는 상을 받았고, 지금도 이제 앞으로 계속 노벨 생리의학상 후보 분야 중에 한 분야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 계속 연구 발전되길 기대하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. 자, 첫 번째가 요 샤페론 시스템이었고, 두 번째가 유비키틴 프로테아존 시스템입니다. 요것도 되게 중요하고 재밌는데, 아무튼 단백질이 아까 말했듯이 뭐 이렇게 잘못 만들어지거나 이제 오래 써서 이제 변성이 되거나 그러면 이제 그거를 분해를 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은 여기 유비키틴이라는 게 붙어요. 그게 이렇게 쭉쭉쭉 붙어서 4개가 붙으면 이 프로테아좀이라는 이 단백질을 딱 깨끗하게 분해시키는 요게 들어가서 붙어서 분해가 돼버립니다. 그래서 약간 개별 불량품을 골라내서 즉각 파쇄하는 정밀 공정이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. 그래서 특히 유비키틴이 붙는 거를 이 엘롱게이지라는 효소가 있는데, 이 효소가 되게 중요해요. 이게 되게 한 600종에서 1000종이 우리 사람한테 있는데, 이게 굉장히 정밀한 시스템이거든요.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 효소의 활성이 떨어지고 이 정밀도가 떨어져요. 그래서 제대로 분해해야 될 단백질이 잘 못 붙으면 제대로 이게 분해가 안 되겠죠. 그래서 이 유비키틴을 잘 붙이는 게 또 굉장히 우리 젊음의 상징이고 노화의 지표다. 이제 그렇게 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유비키틴 프로테아존 시스템은 요 개별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시스템이다.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.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가끔 암세포가 악용하기도 해요. 자기가 살아남으려고. 그래서 요 시스템을 악용해서 막 분해될 단백질을 분해되지 않게 막아주고 막 그러면 자기가 생존하는 데 쓰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요 유비키틴 프로테아존 시스템을 이용하는 항암제도 나왔어요. 그래서 요거를 블록해서 아무튼 그 암세포를 결국 사멸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약도 나와 있긴 합니다. 이건 노벨상 받았어요. 유비키틴 프로테아존 시스템은 2005년도에 이걸 연구했던 3명의 학자들이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. 그만큼 중요한 분야고,